수요일 레전드에게 듣는다는 워렌 버핏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역과 함께하겠습니다. 운용역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준현입니다. 네, 이제 워렌 버핏에 대한 시각을 그동안 많이 들려주셨는데 조금씩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네요. 오늘 또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이 이제 레전드에게 듣는다 워렌 버핏 편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아마 11월 달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근 1년 동안 이 시간을 좀 함께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워런 버핏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워런 버핏이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투자관과 투자 철학을 갖고 있고 매매를 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그랬던 분인지, 마지막으로 현재 워런 버핏처럼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볼 만한 그런 관심 제목도 함께 언급을 하는 쪽으로 해서 오늘 시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워런 버핏입니다. 워런 버핏 모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주식 투자 안 하신 분들도 워런 버핏이라 그러면 주식 투자로 돈 많이 번 사람이다. 그 정도로 알고 계실 정도로 거의 주식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본받고 싶어하고 워런 버핏의 투자관을 함께 따라서 매매를 해서도 돈을 벌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분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워런 버핏한테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많습니다. 가치 투자의 기재, 또 전 재산의 70%를 빌 게이츠 재단에 기부를 했기 때문에 기부천사라고도 얘기를 하죠. 아마 세상에서 현재까지 가장 유대한 어떤 주식 투자가 아닌가, 굳이 가치 투자가가 아닌가, 그렇게 좀 얘기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려져 있는 피터 린치라든가 돈 테플레이턴이라든가 그런 분 같은 경우는 돈을 모아가지고 어떤 수익을 많이 낸 사람이지만, 워런 버핏은 직접 자기가 돈을 투자해가지고 10만 불 가지고 거의 한 700억 불 정도의 자산을 만드는 그런 쪽으로 주식 투자로 해서 부자가 됐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있던 삼성의 이건 회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빌 게이츠라든가 그랬던 분들은 사업을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지만은, 워런 버핏은 주식 투자를 해서 어떤 세계 최고의 부자대에 올라온 그런 부분이라는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그분이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투자관과 투자 철학을 가지고 매매했는지를 충분히 개인 투자가들도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부분이 개인 투자가들 본받을 부분 자체는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냈다는 거죠. 근 48년 동안 딱 2해만 적자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2000년도 IT 버블하고 그다음에 2008년도에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금융시장 붕괴 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거의 수익을 냈다는 거죠. 안정적으로 수익을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내신 분들한테는 그것도 워런 버핏의 어떤 매매 철학이라든지 투자 부분 자체를 충분히 본받을 만한 그것도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연평균 한 20%가 넘는 수익을 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분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냈던 부분은 확고한 투자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은 주식 투자를 하나의 사업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주식 자체를 기본적으로 사업입니다. 회사의 어떤 지분 투자인데, 일반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가들 주식하시는 분들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사업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기적으로 어떻게 하게 되면 단기 시세 차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접근하지, 사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사업의 개념에서 접근하는 부분하고 그냥 단순하게 시세 차익을 노리고 주식시장에 접근하는 방법은 아예 차이가 있다고 좀 봐야 되겠죠. 사업을 한다면 뭘부터 보겠습니까? 어떤 산업이, 그 다음에 어떤 기업이 투자가 유망한지 그 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산업에서 분석한다는 자체는 그 산업에 대해서 성장 산업인지 사양 산업인지, 그렇게 볼 거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을 분석한다는 자체는 그 기업이 얼마만큼 시장 내에서 그 업종 내에서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고 회사 영역이 얼마가 좀 되는 거고, 또 향후에 또 현재 자산이 얼마고, 또 현재 나중에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어떤 수익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판단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겠죠. 현재 자산 가치에다가 미래의 어떤 수익 가치를 염두에 두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주식 투자는 하나의 사업이고 CEO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된다면 주식 투자는 실패함이 없다는 게 워런 버핏이 확고한 어떤 투자 철학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실제로 워런 버핏은 현재 버크셔 해서웨이 아래에 자회사 플러스 손자 회사까지 해서 50여 개 기업을 거느리고 있는데 직접 통째로 인수해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일부 지분 투자도 있지만은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지분을 다 사가지고 사업의 개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게 워런 버핏의 현재 투자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워런 버핏의 그다음 투자 간을 통해서 투자 원칙이 있죠. 결국은 주가는 기업의 가치에 따라간다는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 투자입니다. 기업의 가치를 알고 투자를 하게 되면 실패함이 없다는 그렇다 확고한 투자 원칙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그래서 크게 네 가지를 가지고 고려를 합니다. 먼저 기업적인 요소 측면에서는 뭡니까? 기업을 볼 때 기업과 네 가지 기업적인 요소와 그다음에 경영 요소, 그다음에 재무 요소, 가치 요소를 가지고 판단하는데, 기업 요소 같은 경우는 잘 알고 있는 기업, 미래에 대한 실적 예측이 용이한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기업을 보길 때는 회사의 연역이 얼마 정도 좀 되고, 얼마만큼, 그리고 꾸준하게 자산가치 쌓여지고 향후에도 얼마만큼 실적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자체는 이제 경영 요소인데, 경영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는 숫자로 판단하기 어려운데 가장 중요하고 보이는 부분 자체는 경영자의 능력입니다. 경영자가 정말로 주주들하고 종업원들한테 정직하고 정직한지, 그리고 충분히 주주라든가 경영자들한테 어떤 회사의 이익을 창출해가지고 수익을 얼마만큼 내주는지, 경영자의 또 사고방식 자체가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거느리고 있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이 회사를 인수할 때도 가장 먼저 보고, 인수할 때도 그 경영자가 정말로 합리적인 사고방식과 능력이 있으면 그 인수한 기업 자체도 꾸준하게 그 경영자 CEO를 바꾸지 않고 맡기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중요시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부분 자체는 이제 재무적인 소수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가 자기자본 이익률입니다. 자기자본 이익률이 꾸준하게 증가되는 기업, 가장 워런 버핏이 신경 쓰는 부분 자체가 투자를 판단할 때에서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평균적으로 자기자본 이익률이 15% 이상 되는 종목들을 투자를 한다고 그랬었죠. 자기자본 이익률이 높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업, 싸다 한다 하더라도 비지떡이라는 관점에서 매매를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연평균 15% 이상 ROE, 자기자본 이익이 증가되는 그런 기업들을 좀 찾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기업들 자체는 결국 뭐겠습니까? 향후 실적이든 미래 실적이 예측이 가능한 어떤 시장 독점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기업들이 대상이 좀 될 거고, 그 다음에 매출액 이익률 자체가 꾸준하게 증가되는 종목들. 매출액 이익률이 증가된다는 자체는 그만큼 그 기업 자체가 경쟁력이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재무적인 측면에 자기자본율이 증가되는 그런 기업 찾는 거. 그 다음에 가치 요소는 이런 어떤 기업들 중에서 기업의 가치 대비해서 충분히 낮은 가격에 주가가 쌀 때 그 시점을 매수 포인트로 잡는 게 워런 버핏의 어떤 투자 원칙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워런 버핏은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가 워런 버핏은 스스로를 기업 분석가라고 합니다. 기업 분석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은 투자를 할 때 기업 분석을 가장 중요시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워런 버핏은 하루에 거의 다른 시장에 떠도는 풍문이라든가 보고서를 읽기보다는 영업 보고서를 하루에 꾸준하게 항상 어디 여행을 갈더라도 영업 보고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기업 분석에 치중하는 그런 하고 있는 것. 스스로를 워런 버핏은 투자 전략가가 아닌 기업 분석가라고 얘기합니다. 투자 전략가라는 자체는 시장을 예측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전략을 수립하는데 워런 버핏은 오로지 기업만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자체는 주식은 곧 기업의 주인이라는 관점에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보시는 거고, 그래서 기업 공부를 개인 투자가들한테 취미로 삼아서 하라. 시장을 분석을 하지 말고 기업 분석가가 좀 되라. 그런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워런 버핏은 시장 자체를 전망하지를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워런 버핏 시장 전망을 하지를 않으면서 어떤 관점에서 시장의 타이밍을 주식을 사고 팔 때를 접근을 하느냐, 시장의 공포 속에서 주가가 하락 속에서 남들이 좀 두려워할 때를 그 시점을 매수 타이밍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 시점에서는 근시안적인 어떤 두려움이 쌓아가지고 주가가 비이성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진다는 거죠. 좋은 주식들 자체도 비합리적 주가에서 주가가 많이 그 시점 자체를 매수 타이밍으로 잡는 거죠. 최근에도 제가 여러분한테 8월달 주가가 빠진 부분 자체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었죠. 그 시점에서 8월 25일 전 저런 같은 경우도 공포에서 주식 사랑, 어김없이 그때가 저점이었죠. 워런 버핏도 그런 어떤 부분들을 시장을 전망하지 않는데 시장의 단기적인 시각에서 주가가 공포에서 주가가 빠질 때를 저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고, 반면에 개인 투자가들이 모두가 수익을 내고 좀 더 수익을 더 내려고 할 때 탐욕에 쌓여 있을 때 그 시점 자체를
매도 타이밍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오런 버핏의 어떤 시장의 매수와 매수 타이밍의 접근 방식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런 버핏이 선택적인 역발상 투자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올해 8월 달처럼 주가가 급락을 할 때 주가 많이 빠진다고 그래가지고 낙폭 과대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산업 내에서 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기업들, 시장 점유율이 탁월한데 일시적인 낙지의 주가 빠진 그런 종목들을 산다는 거죠. 일반적인 전통적 의미의 주가가 많이 빠진다고 그래가지고 대표적으로 지금 주가가 흐름이 안 좋은 게 뭐 조선이라든가 해외 사업 부분의 건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업황이 안 좋은 철강 업종, 그들 업종 자체가 주가가 많이 빠진다고 그래가지고 그들 업종의 종목들을 사지를 않는다는 거죠. 오런 버핏이 선호하는 선택적 FR 투자 자체는 학술상 경쟁력 유지하고 꾸준한 실적이 증가되는 그런 내수 방어적인 종목 중에서 시장 점유율이 탁월한 그런 어떤 기업들이 근시안적인 어떤 두려움이 쌓아가지고 주가가 빠질 때 그 시점 자체 그런 어떤 종목들을 매수 타이밍으로 본다는 거죠. 즉 아무리 주가가 싸 보이더라도 위험한 사업에 유형에 있는 종목들은 피한다는 게 그런 어떤 부분이고, 즉 오런 버핏은 소비자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가격 경쟁형 기업들은 피하는데 소비자에게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즉 경기가 안 좋다 한다 하더라도 가격을 낮추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꾸준하게 제품이 팔릴 수 있는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한다. 즉 그런 종목들이 내재 가치 대비 충분하게 낮은 시점을 매수를 좀 하는 거고. 그래서 오런 버핏이 매매하는 그런 사업의 유형은 딱 정해져 있다고 그랬었죠. 이런 어떤 유형들이 다 경기 방어적 시장과 무관하게 보험이라든가 식품이라든가 의류라든가 가구라든가 오런 버핏이 주로 현재 미국에서 투자하고 있는 이들 업종들이 오런 버핏이 선호하고 있는 그런 어떤 업종이고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어떤 부분들을 오런 버핏이 만약에 우리나라 한국에 있었으면 이런 종목에 더 투자를 했을 거라는 전망이죠. 즉 이런 것들이 지속적인 경쟁 우위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확실한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가 아무리 안 좋다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어적인 종목이라는 거죠. 아마 분명히 오런 버핏이 한국에 있었으면 이런 또 종목들을 투자를 했을 거다. 그래서 이런 또 종목들이 현재 2010년도 이후에 지금 한 4, 5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평균적으로 거의 450%가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시점에서 오런 버핏이 회피하는 그런 산업 유형에 있는 종목들, 조선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이른바 경기 관련 종목들은 거의 다 반토막 빠진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런 버핏이 이런 어떤 부분이 어떤 부분을 통해 아주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 같지만, 이런 어떤 종목들이 향후에도 근시안적인 불안감이 있어가지고 공포스러워서 주식시장이 많이 빠질 때 이런 종목들이 함재기 주가 수준의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이들 종목들은 어느 정도 매수 접근이 가능하다. 향후에도 이들 종목들은 향후에 대외적인 경기가 불확실히 전개된다 한다 하더라도 내수 관련 섹터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실적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또 부분이라는 관점에서 이런 또 종목들이 중장기적인 또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고, 반면에 이런 또 종목들은 조금 전에 주가가 많이 빠진다고 그래가지고 사지 않는다는 거죠. 오런 버핏이 회피하는 유형의 종목들이라고 그랬었죠. 조선이라든가 해운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정유라든가 건설이라든가 IT 부품 관련 섹터들은 보시다시피 실적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빨간 글씨가 적자가 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러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기업들의 가치가 증가가 되지 않는 거죠. 한 해 이익 났던 것 자체가 또 경기가 안 좋게 되면 왕창 손실이 연결되다 보니까 기업의 가치가 증가되지 않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거의 4년, 5년 흘러도 거의 정체 내지는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실적의 변동성이 큰 산업 내 종목들 가지고 오런 버핏도 투자를 안 하는 거고, 여러분도 투자를 하더라도 장기 투자는 가급적 자제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어떤 부분들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강조해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런 버핏이 이제 투자 유망 조건하는 투자 판단 기법은 이것입니다. 즉, 잘 아는 기업에 투자하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독점적인 기업에 투자하라.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의 실패는 잘 알아서 하는 것보다는 모르는 사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손실 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잘 아는 기업에, 본인이 잘 아는 기업에 투자를 하라는 거고, 그리고 조금 전에 주주를 위한 경영을 하는 기업에 참여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래 이익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 자체는 조금 전에 경기 민감비보다는 방어적인 종목도 아주 장기 투자하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오른 버핏이 가장 강조하는 자기 자본율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라. 자기 자본율이 높지 않으면 주가가 못 간다고 그랬었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코스피지수가 2011년도 이후에 장기 1900포인트, 2100포인트 사이에 머물러 있는 자체가 자기 자본율이 5%밖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5%에서 7%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연평균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 자체가 5%에서 7% 정도밖에 주가가 안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반면에 자기 자본율이 오른 버핏이 선호하는 15% 이상 되는 종목에게 투자한다 한다면
연평균 15%에서 20% 정도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거죠. 15% 자체가 얼마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복리의 개념으로 따진다면 주가가 충분히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 어떤 부분에서 워런 버핏이 이런 어떤 부분들을 투자 유망 종목 접근 방식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워런 버핏형 관심 종목으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했던 종목도 포함이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코웨이 같은 주식도 매각 이슈 때문에 주가가 빠졌어요. 이런 것들이 매수 타임이라는 거죠. 매각 기업의 실적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최근에 3분기 실적 자체가 대폭적으로 실적이 좋았고 워런 버핏이 소원한 확실한 정수기산의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고 이렇게 시적적 실적이 증가되는 정도, 자기 자본율이 무려 27% 되는 회사인데 최근 매각 이슈 때문에 주가가 빠졌는데 이런 어떤 근시안적인 악재에 의해서 주가가 빠질 때를 매수 기회로 좀 보시라고 그랬었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크라운 제강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주가 자체 PR이 지금 12배 정도까지 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예사가 너무 실적의 기대치가 높았는데 그래도 실적은 지속적으로 향후에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고 자기 자본이 20% 넘어간다는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사조산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3분기 실적 자체가 워낙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가 올해 내년도 예상시장 PER이지 올해 예상시장 PER이 5배밖에 안 되는 수준이고 주가 순자산비도 0.8배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런 어떤 관점, 자산가치 뛰어나다는 관점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창해 에탄올 같은 경우도 선택적 역발상 투자가 가능하다고 했었죠. 주정사업 자체는 안정적이거든요. 꾸준하게 실적이 증가되는 종목인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관점에서. 그다음에 영업력 같은 경우도 일시적인 실적 자체가 주가 하락에 빌미가 됐었는데 그 부분 자체도 선택적 역발상 투자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연평균 20% 이상 성장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선창산업과 경동나비행 같은 경우 올해 실적 자체는 높은 수준이지만은 내년도 실적이 큰 폭 증가되는 종목이죠. 특히 경동나비행 같은 경우는 원수매트라든가 또 중국이라든가 미국 시장의 진입에 따라가 성공적 진입에 따라 가지고 또 회사도 확실하게 귀뚜라미 보일러라는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탁월한 시장 전미력을 바탕으로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것 같죠. 이들 종목이 저종권에서 관심 가져야 되는 거. 그다음에 한국토지시장 같은 경우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면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한국토지신탁입니다. 차입형 토지신탁의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라는 관점에서. 그다음에 삼광그라스라든가 KC그린홀딩스 같은 경우 향후의 에너지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향후 환경 산업에 대한 성장성을 감안한다는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워런 버핏이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워런 버핏 개인 투자가들에게 주는 지침 한 3가지를 좀 언급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오를 것 같아서 사고 내릴 것 같아서 팔지 말아라. 개인 투자가들한테 주는 지침이죠. 개인 투자가 조금 전에 얘기해서 개인 투자가들의 가장 큰 실수 자체가 시장이 주가가 올라가니까 무조건 따라하는 거, 주가가 빠지니까 주가가 판다는 거죠. 주가 자체는 기업의 가치 자체는 변화가 없는데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오로지 기업의 가치를 좀 보고 투자를 하라는 게 워런 버핏의 개인 투자가들한테 지침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만 투자하라는 거죠. 이것저것 흘러가지 마시고 주식이라는 자체가 어떤 잘 알아서 수익 내는 것보다 모르는 사업에 투자해가지고 손실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가 확실하게 잘 아는 사업에 투자하는 게 성공 투자의 지름길이라는 게 워런 버핏이 개인 투자가들한테 지는 지침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죠. 10년간 주식시장이 문을 닫아도 상관없는 종목에 투자하라. 이런 의미는 어떤 의미냐? 내가 오늘 주식을 사놓고 당장 앞으로 10년 동안 문을 닫아도 내가 행복하다. 걱정 없이 행복하게 주식을 가지고 있을 만하다. 그런 어떤 종목을 사시라는 겁니다. 그만큼 기업 분석에 철저하게 단기적이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라는 그런 어떤 의미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워런 버핏 마지막 시간인데, 워런 버핏의 그 투자자를 위한 조언이 있습니다. 워런 버핏 주주총회에서 투자자가 지금보다 나은 투자가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 2가지를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주식시장과 관련된 책을 많이 읽어라. 그 다음에 기업 분석을 열심히 하라. 제가 1년 동안 워런 버핏 레전드 방송을 진행하면서 저도 워런 버핏 관련 책이 많습니다. 수백 권 가까이 되는데 저도 좀 더 일찍 이 프로그램이 아니고 먼저 책을 좀 많이 읽었었으면 훨씬 투자하는데 개인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면서 좋은 투자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상당히 워런 버핏과 관련된 책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책 속에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업 분석을 열심히 좀 하시고 내년도 시장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시장보다는 종목별 기업 분석에 대한 차별화 장세가 전개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시장보다는 기업 분석, 그 다음에 책을 좀 많이 읽는 그런 투자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해 동안 워런 버핏 레전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시청자 감사드리고 저는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좋은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투자의 귀재죠. 워렌 버핏의 투자 시각을 우리 박준현 운용력을 통해서 많이 살펴봤습니다. 운용력님 감사합니다. 자, 레전드에게 듣는다였습니다. 오늘 마켓 이막도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